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어, 뭐 블루칩 작가가 되겠어 이런 거보다는 누군가가 내 작업을 봤을 때 거기 멈춰서서 그 그림을 한참 동안 쳐다봐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퍼즐과 점을 모티브로 해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손원영 작가입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갤러리 온도에서 개인전을 하게 돼서 그거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아, 요즘 한참 바쁘시겠네요. 네, 즐겁게 바쁘고 있습니다. 근데 팔은 왜 이렇게? 이래서 이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렇게 됐어요. 계속 어쨌든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네, 팔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이렇게 드리핑도 하고 겨울에는 거의 돛 닦는 느낌으로 씨를 뿌리면서 시간이 쌓여서 물감층이 쌓여서 그게 이제 작업으로 점점 그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네.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갔던 공간, 그러니까 장소가 되죠. 공간이 내가 감으로써 장소가 되고 그 장소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 그때에 받았던 느낌들이나 컬러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밑색 단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를 이미 스타트부터 이 작품은 뭐를 그릴 거다 정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밀인데요. 그래요? 지금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 네. 요즘에 작업하는 시리즈는 코모랩이라고 해서 햇살이 좋은 날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로 비쳐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빛을 코모랩이라고 한대요. 제가 바탕 작업을 먼저 하고 그 위에 빛을 그려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보통의 데생의 과정은 밝은 색이 검은색 드로잉 재료를 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저는 반대로 작업을 해놓고 나머지 밝은 빛을 그려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햇빛이 거꾸로 역광으로 비쳐서 그 나뭇잎 틈 사이로 비치는 빛들을 감동적으로 바라본 장면이 있어서 그 작업을 그리고 싶어서 그때 그 감정의 느낌을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린 거는 그 형태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작가님은 계속 그거를 느낌을 찾아가는 하나하나씩 그 빛을 좀 찾아가는 그런 느낌들. 색 뿌리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원래 내가 떠올렸던 색들을 이렇게 칠을 해요, 작품에. 그래서 보시면 이 원래는 내가 원하는 색이 이 색이었음에도 기본 불구하고 밑색이 있고, 밑색을 한번 깔아요. 그 위에 이 색을 깨트리는 색깔들로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 색을 와해시키면서 다시 원래 색으로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약간 카키빛이 돌았지만 결국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런 쪽으로 조금 변화가 되는 과정들도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내가 봤던 풍경들의 빛들을 그려내는데 그런 빛들 자체들도 나중에는 얘네들한테 다 스며들어서 어떤 거는 눈에 띄고 어떤 건 눈에 띄지 않거든요. 사람의 성격도 그렇고 다 자기를 드러내고만은 살 수가 없잖아요. 밑에 색들이 위의 색에 흡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놔둬요. 어쩔 때는 이용하기도 하고 색의 컨트라스트나 색의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붓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빛을 또 찾아가는 과정들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빛이라는 게 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기에 색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에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투가 돼서 나오는 어떤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분자적인 부분들이 사실 겹치고 겹쳐서 이게 부딪혀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작가님의 그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 부시고 다시 원래 색의 느낌으로 회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작업실이 좀 보면 이제 약간 독특한 공간에 계시는데 여기 을지로에 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그 전에는 제가 되게 작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원래 사는 동네에서.
근데 아는 친구가 을지로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혹시 작업실로 쓸 사람 있어? 이래서 제가 그럼 가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왔어요. 봤는데 공간이 넓고 좋은 거예요. 한 층을 다 쓸 수 있대요. 그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옥상을 딱 올라갔는데 남산도 보이고 북한산도 보이고 안산도 보이고 내가 정말 서울 한복판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 중심지잖아요, 사실. 완전 중심이고 네네. 그때도 이제 제가 설치나 입체 작업들도 했어서 야, 여기서 이거 가루 날리거나 컴프레셔 작업을 하면 딱이겠다. 작가님한테는 최적의 공간을 좀 찾게 된 거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스트랩바 끌고 이렇게 막 나가서 알리오나 뭐 이런 화학용품 같은 거 사서 와서 이쪽에 재료 많으니까 작업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을지로라는 동네 자체가 각자의 역할들 있잖아요. 산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술가들하고 좀 동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가님한테 끌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전시 기획도 하나 했었어요. 저는 늘 이 동네를 걸어 다니고 산책하는 산책자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이러잖아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워크 앤 워크라고 걷는 것과 일하는 것. 이걸 제목으로 해서 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술가가 되게 희한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일상 속에서 작품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그냥 아무 공간이나 가가지고 공간 빌려주시면 제가 그림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한 달 동안 4군데에서 각기 다른 일정으로 같은 작가의 작업들을 가지고 그림을 거는 게릴라 전시를 또 기획을 했었어요. 여기 와서 그 기획을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나요?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예술도 그냥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니니까 그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일이라고 했던 것들을 낑겨 넣어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 특히 이제 화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이잖아요. 자기 작업을 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작가님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고 활동적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저도 되게 의외였던 게 잘 모르는 분들이랑은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작업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그걸 실제로 남한테 보여주는 과정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시 기획도 그냥 작업하는 과정이랑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데도 그림이 있네?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이게 미술 작품이네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쨌건 그들은 예술적 경험을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의 약간 소명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작업과 또 연관성이 있겠네요, 지금 보면. 저는 상당히 있다고 그런 봐요.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작가님은 언제부터 이런 좀 내가 작가를 해야겠다 생각이 하셨는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피아노를 8년을 가르쳤어요. 저를 음악을 시키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같은 거 반복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오빠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따라서 그림을 배우러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 때마다 뭐가 계속 바뀌고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애가 막 한 4-5시간은 그냥 앉아서 그림 계속 그리고 그게 5학년 때 처음 시작이었다가 고등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배경이 막 이렇게 바뀌는데 와,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천재처럼 저런 무대를 만들 수 있어에 딱 하나 꽂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보고 이랬다가 대학 가서 동아리에서 무대 만드는 걸 도와주다가 대학원을 서양화 전공으로 갔는데 우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교 휴학하고 모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그냥 바로 거기를 다녔어요. 다니니까 처음엔 연예인 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재밌고 안 배웠던 것들 배우고 그 내가 디자인했던 게 실제로 딱 쓰고 이러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었는데 첫 사회생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한 분위기였는데도 뭐 국장님은 뭐 아버지 뻘 되시고 일은 또 뭐 어떨 때는 막 너무 몰아서 밤을 며칠씩 회사에서 새야 될 때도 있었고 그때 제가 약육강식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작업을 했었는데 관계에 대한 첫 작업이 힘의 논리였거든요. 사자가 재단 위에서 앞에 쓰러져 있는 노루를 마치 재물처럼 눕혀놓고 이렇게 포효하는 듯한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관계에 대한 모티브가 그때 회사 다닐 때 어떻게 보면 처음 제 작업에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계였네요, 그러면? 그거 그때는 굉장히 직접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그런 관계였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그룹전 있으면 작업을 해서 내고 그것도 100호, 120호 막 이렇게 큰 거를 했었어요. 작업을 계속 하면서 다니고 이랬는데 하다 보니 이건 결국에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 작업에 대한 갈망들이 조금씩 커져갔죠. 그래서 다시 그냥 회사 딱 과감히 접고 그냥 이쪽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그 회사 다니면서도 약간 작업을 병행하고 했던 거네요? 사실상은 병행을 하고 있었고 힘의 논리 작업할 때부터 제가 퍼즐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도 약간 사각의 평면은 좀 별로 재미가 없어서 투각을 해서 뚫는다든지 그 뚫은 조각들을 아래다가 흩뿌려서 쌓기도 하고 설치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퍼즐을 썼었고 다양한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대 연출 같은 느낌도 좀 들었네요, 그런 거 보니까. 예, 그런 영향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뭐 외계인처럼 어디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작가님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 중간에 그 작업을 했더니 작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작업은 계속 해야 될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시리즈로 또 한참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몰입될 때는 재밌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네. 가장 큰 게 있잖아요. 힘들죠. 경제적인 부분들이 사실. 네. 다른 선배 작가님들이 그런 경제적 어려움 겪는 거를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붓을 꺾으신 분도 계시고 작품이 너무 좋았는데 약간 신용불량이 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작품이 좋았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변해서 원래 그 좋았던 느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내가 작업을 계속한다면 돈 때문에 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를 하더라도 작업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7일 일한 적도 있어요. 아, 그 회사를 그만두고 많은 걸 했었어요. 뭐 방과후 것도 해보고 문화센터, 아카데미 이런 데서도 선생님을 하고 레슨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살았죠. 계속 뭔가 일을 하면서 작업하면서 근데 일을 하면서 작업할 시간이 돼요? 그때는 또 체력이 또 완전 좋아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엔 작업하고 잠은 언제 자요? 잠은 나중에 잘 졸릴 때 자고 어렸을 때 적어도 작가로 계속 살아남으려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개인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때 이후로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전시를 계속 했던 것 같고 처음에 했던 약속을 그냥 계속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회사를 그만둬서 굉장히 힘들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빡세졌네요. 근데 뭐 좋아하는 거 하면 책임은 따르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만 되게 열심히 한 사람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기를 위해서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작업을 영위해 가시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버 스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이 되게 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작가님의 작업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가님 같은 경우 상당히 관계성에 대한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관계들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꼭 페인팅만이 작업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 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힘들죠, 사실은. 맞아요. 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쫓기게 되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건데, 사실은 보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즐겁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방으로도 강의를 나누고 뭐 이러는데 가서 서울에서 못 보는 풍경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또 그것도 너무 좋아요. 여행 같은 생각 들죠. 네, 여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가님은 네. 내가 봤을 때는 일주일 동안 일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 스스로도 작업도 하고 돈도 벌고. 완전 좋네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네. 행복한 사람 같네. 그러면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가요? 나는 뭐 유명한 사람이 되겠어, 뭐 블루칩 작가가 되겠어 이런 거보다는 그냥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보고 딱 거기 멈춰서서 그 그림을 한참 동안 쳐다봐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작가님하고 이렇게 저런 얘기하다가 저도 이제 작가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우와. 어떤 때 포착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때 포착하셨는지 알 것 네. 같아요. 어색하면서 쑥스러워하면서 뭐 이럴 때 얘기할 때 그거 맞아요. 같아요. 네. 아직은 우리가 이런 관계니까 네. 그런 느낌의 표정을 제가 좀 잡아서 네. 약간 그 어색할 때 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뭐 저는 있는 대로 그랬습니다. 영광입니다. 느낌이? 너무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네. 사실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좀 오래 알았잖아요. 네, 알기는 맞아요. 인사한 거 인사만 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건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좀 봤던 것 같은데 저랑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비슷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관계성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인연에 대해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가님도 더욱더 그렇고. 많이 질문해 주시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 또 새롭게 알아가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네. 아무튼 뭐 좀 종종 좀 뵙고. 네. 그럼요. 네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네.